말이 좋아 통합교육과정이지 등급을 따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명, 지구과학, 화학을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화학이랑 생명부터 나가라. 네, 선생님. 네. 2022학년도 대입. 네. 즉 지금 현재 고1 아이들부터 네. 입시 제도가 바뀌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과학이 특히나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과학은 어떻게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변화되는지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2022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이라고 뭐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이과 학생들인데도 뭐 사회를 선택할 수 있다, 문과 학생인데도 과학을 선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고1 아이들 그리고 학교 현실을 보면은 이과 학생인데 뭐 사회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교무실에 불려가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통합교육 과정이지 실제로는 문이과가 정말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통합교육 과정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과면 이과 과목을 집중을 해야 되고 문과면 문과 과목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선 이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과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명, 지구과학, 화학을 선택하게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냐면 어쨌든 지금 수시가 굉장히 넓혀져 있어요. 학종도 굉장히 넓혀져 있고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80%를 수시로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 수시에서 좋은 등급을 따기 위해서 우선은 의학계열, 뭐 의학계열이니까 걔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화학이나 생명은 우선은 필수적으로 가야 되고 물리를 하게 되면 물리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어요. 물리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등급을 따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지학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그 학생이 조금 상위권이라면 하위권 애들이 물리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전혀 하려고 안 해요. 그나마 만만한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선택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1등급의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학을 꼭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공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화학이나 생명 그리고 물리를 꼭 선택하게 해요. 왜냐면 공대에서 물리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영재고나 과학고 친구들은 어느 정도 다 원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겠지만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제가 아까 뭐 중학과학 때 말씀드렸듯이 통합과학은 이미 선행이 중학교 3학년 때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고1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내신 때는 통합과학 하세요. 내신 때는 통합과학을 하되 내신이 아닐 때는 내가 선택할 과목에 선행을 꼭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꼭 나가되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화학이랑 생명부터 나가라. 지학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고2 때 가서 해도 괜찮지만 가장 베스트는 원을 고1 때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꼭 원과목은 1학년 때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고2 때 이제 원과목 3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1 때 통합과학 1등급 나왔다? 좋아요. 왜냐면 문과, 이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급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과로 가게 되면은 반토막이 줄죠. 아니요, 반토막 더 줄 거예요. 이과 선택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반토막이 더 줄었을 때 그 과학 3과목이 근데 과학 3과목뿐만 아니라 수학까지도 되게 들어오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은. 그래서 뭐 통합과학은 정말 잘해서 1등급이 나왔지만 이제 2학년 때 무너지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서울대 화학교육과 가는 친구의 자소서를 조금 봤었는데 그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1학년 때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너 왜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무너지느냐 물어보니까 우선은 아이들이 반토막이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우선은 인원이 반토막이 나서 제가 해오던 대로 하니까 정말 딱 그만큼 성적이 떨어졌고 선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1 때는 꼭 내가 고2 때 해야 되는 그 원과목 3개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에 전혀 흔들리지 말고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꼭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뭐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뭐 3학년 때 사회 뭐 이런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학교 실정에 따라 뭐 ABCD 등급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교양처럼 들으세요. 3학년 때는 이제 극명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가 나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그 등수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굳이 문과 과목, 이과 친구들은 문과 과목을 할 필요도 없고 문과 친구들은 이과 과목을 할 필요도 없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가 뭐냐면 생활기록부예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꼭 담임 선생님 찾아가세요. 학기 말에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을 했다,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해야 그 선생님들이 써줍니다. 제가 잠깐 교사였을 때 이 아이가 뭘 했는지 저는 몰라요. 왜냐면 일주일에 뭐 2번, 뭐 1번 이름도 못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과목별 특이사항을 써달라? 아니면 세특을 써달라? 못 써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꼭 어필하라 라는 거 꼭 말씀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서 꼭 중요한 건 대회는 무조건 다 나가세요. 대회는 무조건 다 나가야 됩니다. 이과 친구들 대회 되게 많아요. 학교별로 대회가 많은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대회가 많은 학교 꼭 가세요. 대회가 많은 학교를 꼭 가야 되는데, 실예로 뭐 제가 분당에 있는 어떤 친구를 과외를 하는데 등급이 너무 좋아요. 거의 올 1등급이 나왔는데 대회가 없어요. 1학년 때 상이 없는 거예요. 한 학기에, 저희가 이번에 2022 때 바뀌는 건 한 학기에 상장 하나예요. 그 전까지는 상장 쭈루룩 다 쓸 수 있었는데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과에 해당하는 상이 들어가면 좋지만 어쨌든 상이 기입이 되는 게 가장 1차 목표잖아요. 근데 대회가 없는 학교로 가면 그 친구 올 1등급인데 대회가 없어요. 입상이 없기 때문에 그 란이 비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올 1등급이라면 의대를 갈 거고 의대를 지원을 할 거고 그 의대 애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이 하나 없다? 의대 애들 상 하나도 없는 친구가 뭐 있을까요? 다 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없다.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을 여러 개를 다 나가서 다 타세요. 다 타서 골라서 쓰세요. 골라서 써야 되는데, 중요도 있는 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 수학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꼭 들어가면 좋고, 이제 학교에서 자율탐구대회라고 있을 거예요. 뭐 이름은 각각 다른데 거의 소논문, 옛날엔 RN이라고 부르는 대회가 있는데 그건 꼭 나가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제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나가셔야 됩니다. 대회는 꼭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요번에 2022부터 자동봉진이라고 불리우는 뭐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이게 합쳐지는데요. 그래도 활동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소서를 이렇게 대학교 아이들 대학교 갈 때 그 자소서를 봐주는데 활동이 부족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신만 한 거죠. 그러면 스토리를 짜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짤 수 있는 그런 좀 활동들, 내가 뭐 예를 들어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어디 요양병원에서 뭐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약학 계열을 가고 싶으면 어느 연구소 가서 뭐 신약 개발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뭐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자율활동을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고등학교 생활하면은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꼭 자기가 대학을 갈 때의 스토리를 생각하고, 동아리 정말 중요합니다. 동아리 중요해서 내가 만약에 화학공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화학 동아리 하셔야죠. 정말 답답한 친구들이 뭐냐면 동아리 너무 재밌게 해야지 농구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공대에 가려는데 농구 뭐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뭐 협력심, 뭐 팀플레이 쓸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지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부터, 저는 그래서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갈 때 3월 1일부터 너는 모든 활동이 자소서 생기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지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스토리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2022 대입인데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문과면 문과, 이과면 이과, 네, 뚝심 있게 가주셔야 됩니다.